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솔입니다. 술래길이 끝나고 나서 그 커뮤니티에 이제 질문하실 사항들 있으면 달아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해야지 하면서 현생에 좀 치여가지고 너무 바빠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연휴가 있어서 이때 싶어가지고 이렇게 Q&A 세션을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질문은 산티아고 순례적 알베르게 예약을 어떻게 했나요? 예약 못하고 방도 없어 고생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솔님은 영어를 잘하시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순례길을 위해 어느 정도의 회화 공부를 해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살짝 비수기에 가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예약이 엄청 치열하진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엄청 성수기에 가면은 진짜 막 거의 일주일치 이렇게 미리 예약해놓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막 엄청 새벽부터 출발해서 오픈런처럼 줄서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살짝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서 전화를 하거나 왓츠앱 아니면은 공립 중에는 예약을 안 받는 데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예약 안 하고 가서 그냥 체크인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방이 없었던 적은 없는데 진짜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 알베르게가 몇 개 없고 되게 알베르게도 침대 수가 적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엄청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한국 순례자분들도 정말 많으셔서 예약 정도는 할 수 있게 다 간단한 문장 정도만 말할 수 있으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파파고가 있기 때문에 번역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는 불편함 없이 알베르게 예약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진짜 외국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싶고 추억을 많이 쌓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영어를 좀 하시는 편이 유리하기는 해요. 왜냐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영어 회화 공부를 해서 가시는 게 좋지만 사실 순례길 상으로는 그냥 부엔카미노 정도 할 줄 알고 뭐 헬로 뭐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표현들이나 단어들 이런 것만 좀 숙지해서 가시면 충분히 순례길에서 불편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산티아고 순례길 완료하신 후에 주변 국가 여행하실 때는 짐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행할 때 짐까지 챙기시고 순례길을 걷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파리로 인을 해서 파리에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순례길에 올랐고 그리고 순례길이 끝나고 나서 또 포르투갈 여행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캐리어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산티아고로 미리 보내고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히 뭐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건지 위치 같은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순례길 배낭만으로 순례길에 좀 가볍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딱 비슷한 시기에 순례길 올라요. 경량 패딩 없이 후리스와 두툼한 바람막이만으로도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경량 패딩 없이 후리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갔던 시기가 초반에는 막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확실히 좀 겨울에 접어드니까 좀 춥고 그리고 고도가 높은 데에 가게 되면은 좀 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경량 패딩으로 충분했고 후리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좀 되게 부피감 있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후리스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경량 패딩을 조금 더 추천하는 게 경량 패딩 가방 안에 넣으면 한 요만한 크기?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근데 후리스는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부피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 부피감 있는 게 뭐 크게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는데 저는 좀 실용 측면에서는 껴입기도 편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량 패딩을 좀 더 추천을 하긴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동키나 택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혹은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지 혹시 아실까요? 순례길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솔직히 짐을 다 메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걸을 자신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택시를 안 타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고 듣기로는 1km당 2유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를 알베르게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사장님한테 택시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주시거든요. 그렇게 마을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배낭을 제 다음 목적지, 다음 알베르게까지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한 구간마다 제 기억에는 5유로였습니다. 내가 가는 구간이 너무 길어서 배낭을 매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동키 이용하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요. 애초에 그냥 동키로 배낭을 보내시고 좀 가벼운 배낭, 작은? 작은 배낭을 내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 번 더 순례길을 걸을 생각은 있나요? 만약 있다면 혼자 또는 누구랑 걷고 싶나요? 순례길 걸을 때와 끝났을 때를 생각하면 더 행복한 때는 언제인가요? 사실 제가 지금 순례길을 갔다 온 지 이제 진짜 곧 1년이 되네요. 엄청 그리워요. 또 가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례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긴 한데 솔직히 만약에 다음에 간다면 저는 다른 루트를 가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포르투갈 길을 가고 싶어요. 일단 포르투갈 길이 제가 듣기로는 한 2주 정도면 걸을 수 있고 그리고 해안가를 끼고 이렇게 걷는 루트다 보니까 되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포르투갈 순례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나이가 한참 거의 60대 이렇게 됐을 때 프랑스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나 친구 아니면은 반려자가 있다면 반려자랑 걷고도 싶어요. 왜냐면 어르신들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걸으시는 거 보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랑 걷는 분도 계셨는데 그것도 뭔가 되게 좀 특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엄마랑 오신 분이 제가 엄청 심하게 싸우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왠지 저도 엄마랑 그러면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뭔가 혼자 걷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한 번쯤은 누군가랑 같이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순례길 걸을 때와 끝냈을 때를 생각하면 더 행복한 때는 사실 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보는 일출이 진짜 좀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내가 매일매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감사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평소에는 진짜 특히 그냥 서울에 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삶이 너무 바쁘니까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 순례길 걸으면서는 사실 진짜 넘쳐나는 게 시간이고 집중할 게 자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되게 더 크게 다가오고 참 되게 사소한 건데 내가 잊고 살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되게 현실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 진짜 나 너무 행복했구나,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저는 순례길을 걷던 순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방 소개해주세요. 가져가서 좋았던 것, 필요 없었던 것 궁금해요. 동키는 그날 예약하신 건가요? 가져갔는데 순례길에서 불필요했던 물건들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 배낭은 순례길 배낭 국민템 같은 오스프리 제품이고요. 카이트 46리터인가? 하여튼 카이트 46이라는 제품인데 순례길 걷다 보면은 오스프리 배낭 메고 있는 순례자들이 진짜 많아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유럽 친구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다 오스프리 많이 메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히 얘네가 조금 이런 하이킹이나 트레킹? 이런 쪽에 좀 특화된 배낭 제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스프리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귀마개랑 샤워 가방. 그리고 필요할 줄 알고 챙겨갔는데 생각보다 쓸모없었던 거는 옷핀, 물통, 그리고 맨솔레담이었습니다.
맨소레담 같은 경우는 제가 하필이면 쿨 제품을 가져가가지고 이게 너무 차가운 거예요. 안 그래도 날이 좀 쌀쌀한데 그래서 막 발이 막 얼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화한 느낌이 있는 맨소레담 제품은 오히려 이렇게 좀 추운 시즌에는 완전 비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가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키는 전날에 예약을 하면 됩니다. 돈키에 관한 조금 더 상세한 영상을 제가 준비 중이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돈키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박수를 쳐주셨어요. 짝짝짝. 좋았던 말들에게 선호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첫날에 가시게 되는 론세바이스에 있는 그 수도원이 정말 좋아요. 여기가 옛 수도원을 개조해서 만든 알베르게인데 시설도 신식으로 엄청 깔끔하고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녁이랑 조식을 추가 비용을 내고 신청해서 먹을 수 있는데 되게 잘 나와요. 뭔가 구성이 딱 그 뭐 샐러드, 스프하고 메인, 그 다음에 디저트까지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격 대비 엄청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 순례자들 여러 명 둘러앉아서 먹기 때문에 뭔가 수다도 떨 수 있고 여러모로 저는 그 론세바이스 수도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천하고 그다음에 주비리의 수세야 알베르게도 되게 추천합니다. 사실 위치는 순례길에서 좀 벗어나 있기는 해요. 일단 주인분이 너무 친절하고 숙소도 신식으로 되게 깔끔해서 화장실 같은 것도 너무 좋고 락커도 개인 락커도 있고 침대도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저녁도 되게 특별하게 이 주인분이 그 코스로 해가지고 차려주세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가지고 저는 이 수세야 알베르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손리나 님도 다녀가셨던 알베르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손리나 님이 이렇게 막 추천 영상인가? 글인가? 뭐 작성한 거를 QR코드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주인분이 저한테 막 이거 보라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여튼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겨울까미노 11월 20에서 12월 30을 앞두고 있는 구독자에게 조언해준다면 이분은 사실 저보다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더 뒤인 시즌에 가시는 건데 이때면 진짜 완전 겨울일 거예요. 저도 막바지 되게 추웠는데 그리고 프랑스길 같은 경우는 피레네를 넘기도 하고 생각보다 높은 곳을 많이 지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아마 훨씬 추우실 거고 엄청 가파른 내리막이랑 오르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젠이라던가 등산 스틱 필수로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걷는데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쌓여 있거나 이렇다면은 확실히 더 미끄럽고 발을 헛디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을 신경 쓰셔서 장비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두꺼운 거 하나보다 한 겹 한 겹 벗고 다시 좀 추우면 한 겹 입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겹겹이 입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11월이면은 진짜 완전 비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알베르게들이 운영 안 하는 곳이 진짜 많을 거예요. 미리미리 알베르게 예약을 하고 걷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갔는데 그 마을의 알베르게가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걸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겨울인데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예약을 해놓고 걷는 게 좀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풍경도 구경하면서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최대한 만끽하고 이렇게 눈에 담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멀티탭 가져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추천하시나요? 저는 멀티탭 진짜 완전 추천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전할 기기들이 많아서 애플워치도 있지 최소 4가지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충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가끔 공립을 가면은 개인 콘센트가 개인 자리에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냥 저기 구석 벽 한 군데에 이렇게 콘센트가 하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좀 끌어와서 쓸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 vs 고양이 어느 파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 영상에 보면은 고양이랑 강아지들이 진짜 많이 등장하잖아요. 술래길에는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동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고양이 파냐 개 파냐라고 굳이 따진다면 둘 다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좀 더 개파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는 좀 치대고 껌딱지 같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사실 좀 도도한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개냥이도 있지만 치대는 스타일의 강아지가 좀 더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네! 다리야. 네, 이렇게 Q&A 세션이 끝났는데요. 많은 질문들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고 좀 고민해서 열심히 답변을 드려봤는데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래길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술래길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 Q&A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Q&A 세션 2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챙겨보는 배낭이라던가 술래길 눈키 영상, 술래길 알베르게 영상 등의 좀 더 상세한 타겟팅되어 있는 영상들을 준비 예정에 있으니까요. 그런 영상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현생에 복귀를 해서 회사의 노비가 다시 되었다 보니까 예전처럼 영상을 자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지금도 꽤 오랜 기간 영상을 못 올리다가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라서 너무 마음적으로 죄책감도 느끼고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틈틈이 유용한 영상 제작해서 올려보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러면 오늘 Q&A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달아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모두들 buen camino!